네, 오늘 현대중공업의 이 물적 분할 관련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주주총회장에는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한마음 회관을 점거하고 파업에 나서는데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서면서 지금 무엇보다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여기다가 금속노조의 규모가 크고 또 강성이라고 할 수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차 노조가 한자리에 모일 것으로 알려져서 무력 충돌 가능성도 불거졌습니다. 급기야는 현대 중공업 측에서는 이 주주총회장을 또 체육관으로 옮기고 지금 통과가 이 안건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왜 이렇게 노조는 물적 분할을 반대하는 걸까요? 김지영 기자입니다. 머리에 붉은 띠를 동여맨 현대중공업 노조가 울산시 동구 소재 한마음회관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박살내자! 한마음회관은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장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3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합의서에는 인수를 위한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물적 분할은 회사를 2개 이상으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물적 분할로 현대중공업은 존속회사 한국조선해양과 신설회사 현대중공업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신설회사는 존속회사의 100% 자회사가 돼 지배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조선해양은 연구개발과 투자 사업을 맡고 현대중공업은 생산 사업을 담당합니다. 노조는 물적 분할로 현대중공업이 신설회사가 되면서 그동안 쟁취한 임금과 노동 조건이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00% 자회사가 되면 한국조선해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현대중공업의 본사 기능을 하는 이 기업이 하나 생기고 현대중공업은 새로운 신설 사업체로 바뀌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단협, 그다음에 각종 노동 조건에 대한 것을 모두 새롭게 체결해야 되고 또 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이 부채를 떠안으면서 최악의 경우 구조조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앞으로 협상을 함에 있어서 현대중공업이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임금 인상이나 이걸 해주기 어렵다. 오히려 또 지난 구조조정 과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임금 20% 반납을 요구한다거나 또는 성과 배분을 할 돈이 없다거나 이렇게 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막대한 영향이 올 수밖에 없다. 현대중공업이 물적 분할에 나서는 이유는 인수를 추진하는 대우조선을 현금이 아니라 주식 교환 방식으로 매각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사 측은 영업 손실 상태에서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중간 주주사 아래에 생산을 담당하는 조선소를 따로 두면 경영 자율성과 효율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영상의에 따른 선택보다는 총수일가 승계를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라는 회사의 재무 구조를 좋게 한 다음에 거기서 고배당 정책을 해서 총수일가들이 배당을 많이 궁극적으로 현대중공업 지주를 통해서 배당을 많이 받게 해서 승계자금을 마련할 걸로 쓸 거 아니냐. 다른 추측을 하게 하는 거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을 앞두고 노사 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노조는 31일까지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주총이 열리지 못하도록 전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지영입니다. 네, 취재 내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지금 현재 상황은 오늘 10시부터 주주총회가 있기로 했는데 지금 노조의 저지로 안 됐고 이제 급하게 체육관을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이제 장소를 변겨서 정말 신속하게 안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개회 시간이 11시 한 10분인데 속보 받기로는 20분 조금 넘어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노조가 이렇게 물적 분할을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노조가 농성에 나선 이유는 이 물적 분할에 회사의 교묘한 수가 내포돼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어제 제가 노조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물적 분할이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 조건 악화를 쉽게 할 수 있는 장치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물적 분할을 통해 현대중공업은 7조 원의 부채를 떠안게 되고 한국조선해양은 8천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가져가게 됐는데요. 자산은 중간 지주사인 이제 한국조선해양으로 간 거고 부채는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에 쏠리게 된 거죠. 자산과 부채가 이제 똑같이 나눠진 것은 아닌 건데요. 어쨌든 이러한 자산과 부채의 분할을 거치면 현대중공업의 부채 비율은 115%가 됩니다. 부채가 높아지면 회사는 노동자 임금 협상 때 회사가 어려우니 임금을 올려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울 수 있겠죠. 그리고 노동 조건도 당연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근로조건 협약을 말하는 단체 협약은 물적 분할 후에도 일반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하지만 단협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합의사항인 안전이나 복지 조건들도 승계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승계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 근무 조건들이 나빠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채 비율이 계속 높아지면 이를 내세워서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네,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처우 개선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고 사실 설득력이 약하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있거든요. 회사 측의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 번 또 합의를 또 했고 또 서명으로 또 돼 있는 그 사안이고 그런데 이제 막무가내식으로 이제 무력으로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비난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회사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회사는 기존 대우조선이 우선 이렇게 대우조선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우조선 지분을 매입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이러한 물적 분할을 선택한 겁니다. 현대중공업을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분할을 한 뒤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대우조선 주식이 있겠죠. 그 주식을 한국조선해양 주식과 교환하는 형태로 인수에 나서는 건데요. 인수가 끝나면 산업은행은 한국조선해양 지분 우선주와 보통주 약 7%를 받게 됩니다. 앞서 설명했듯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금을 쓰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고요. 회사는 현대중공업이 현재 영업 손실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현금으로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유동성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유동성 위기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인데요. 보유 현금이 낮으면 아무래도 이런 유동성 위기가 나타날 수 있겠죠. 이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선택한 거라는 설명이고요. 그러면서 노조가 우려하는 기존 단협은 승계하고 고용도 보장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고용 보장 물론 이 근로 조건, 복지제도 이런 걸 모두 승계하겠다라는 그 입장인 것 같고요. 또 한 측에서는 지금 물적 분할이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 경영권 승계와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를 또 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이제 노조가 말하고 또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에 따르면 우선 이번 물적 분할의 타이밍이 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과 합병을 하면 외국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조선 선주들이 외국 특히 유럽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합쳐지면 점유율이 50%가 넘는데요. 독과점이 될 수 있어서 EU 승인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결국 외국 승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빨리 물적 분할에 나섰다는 얘기인데요. 이 때문에 물적 분할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은 지금 선박 AS 사업을 담당하는 현대글로벌 서비스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글로벌 서비스가 현대중공업 지주의 손자 회사가 되면 일감 몰아주기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내부거래 법망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우조선의 물량까지 가져와 현대글로벌 서비스의 사업이 커지면 정 부사장 승계가 좀 유리해지는 면이 있겠죠. 정리하자면 노조는 이번 물적 분할이 근로조건을 악화하고 또 재벌 총수의 배를 불리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까지 불사할 정도로 이 같은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두 회사의 그 합병은 위기에 몰린 조선업을 살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경쟁력을 좀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회사가 합쳐지면 세계 1위로 부상하면서 조선업을 주도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올라서게 되죠. 그래서 이 국민연금도 이 합병에 찬성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노조의 눈에는 이렇게 큰 그림, 국가 경제나 그리고 조선업 재편이라는 이 큰 그림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를 살펴봤습니다.